다음으로는 실버스타인 프로퍼티 CEO 마티 버거님께서 금융이 이끄는 대규모 복합 개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로 9.11 테러 이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셔서 영광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가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원래 보시는 사진이 원래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1970년대 구축이 됐던 트윈타워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우측에 있는 타워 1번이 있고요. 그 좌측에 2번 타워가 있습니다. 이 타워 7이 있고요. 타워 7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저희 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었고요. 그 전에 폭탄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2001년 7월에 저희가 이 WTC를 32억 달러를 주고 임대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주가 지나고 나서 9월 11일 9.11 테러가 공격이 있었죠. 이 테러가 공격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4명이 사망했고요.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간 항만청에 1억 2천만 달러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의무는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22개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을 해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공격이 있은 후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세계 금융 센터가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는 것이 7WTC였습니다. 두 개의 트윈타워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히 붕괴가 됐죠. 잠깐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저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가 얘기가 있었고요. 7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7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 전체에서 이 7번 센터 지역에서만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뤘는데요. 이 7 WTC가 먼저 시작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협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운타운에 있어서의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할 정도로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 되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지원과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완공이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7WTC가 최초로 리드 골드 등급을 받은 유일한 그 뉴욕시 내의 사무 공간이고요. 재정은 이 정부의 자유 채권으로 지원이 됐고요. 9,000개의 일자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면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인데요. 트윈타워가 붕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붕괴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 층에 순차적으로 떨어지면서 밑에 층으로 붕괴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그랬던 충격을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이 철골 기둥이 이 위에 있는 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해서 배워왔던 교훈이 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넘어갔는데요. 네, 이 건물을 2006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이 전체 WTC 캠퍼스 중에서 처음으로 개관을 한 건물이 되었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개관할 때요. 57층으로 구성됐고요. 10만 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리드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유일하게 리드 골드를 받은 사무 공간이고요. 또 이 전 세계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개관했을 때 나머지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문스케이프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계속 되고 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재건축 공사가 많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떠한 건축물이 올라가야 된다는 데 대한 논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이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었고 설계 공모도 활발히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 이 데니얼 리드 스킨이라는 분이 최종적으로 이 마스터 플랜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데니얼 스킨이 제시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여러 개의 타워가 설계가 되었고 트윈타워를 대신해서 여러 개의 타워가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주지사, 뉴욕 주지사 블룸버그와 또 뉴저지 주지사가 같이 그 마스터 플랜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원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하나의 그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1, 2, 3, 4, 5, 6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높이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항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상징하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념관인데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 상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에이커이다라는 기념관이 있어서 이 기념관에는 이 테러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공간을 했고요. 반대편에 상업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마스터 플랜입니다. 레리 실베스타인이 다시금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서로 다양한 이 설계자들이 건축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데이비 차일드라는 건축가가 이 작은 이 사이에 있는 건물들을 설계를 했고요. 미국에서 지금 이 1번 그 WTC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176피트 높이를 갖고 있고요. 맨 위에 있는 첨탑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3명의 다른 건축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후미히코 마키, 노만 포스터, 리차드 로저스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리차드 로저스는 3WTC를 설계했고요. 각각 다른 동을 맡아서 설계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협업을 했고 여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이 이 대표적인 건축가들, 참여한 건축가들입니다. 아주 멋진 건물들을 설계를 해줬고요. 레리가 핑크색 넥타이를 메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노만 포스터 건축가가 있고요. 노만 포스터는 이 WTC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의 좌측이 후미히코 마키로서 4WTC를 설계한 분입니다. 세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저희가 환영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건축가들이 한 방에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하게 했습니다.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도 했지만 한 팀으로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마키 팀, 포스터 팀, 그리고 로저스 설계팀이 모두 모여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 도면이라든지 디자인들이 일단 개념 도면 1차 디자인을 마치게 되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상세 설계들도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건설 단계까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그 응당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돈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요구인데도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주지사가 그때 나서서 같이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당시 주지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의 설립자인 레리가 같이 만나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회사에 그 테러 공격에 대한 보험을 들었으니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금을 가지고 저희가 재건 프로젝트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레리가 맨 처음으로부터 이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인부들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실제로 손으로 짓는 사람들과 긴밀한 협력과 교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관인데요. 기념관도 설계가 필요했죠. 마이클 아라드가 이 설계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서 이러한 설계가 나왔는데요. 2개의 큰 우물 형태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2개의 큰 우물이 각각
원래의 북쪽, 남쪽 트윈타워의 동을이 있었던 자리였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기념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우물 형태의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내외와 내가 함께 9.11 테러 10주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2011년이었죠.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됐을 때 방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아래에 기념관 지하에 9.11 기념관이 있습니다. 뉴욕에 오시면 꼭 가볼 만한 그런 공간인데요. 여러 가지 역사를 반영하는 아티팩트들이 있고요. 이 그날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흔적들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이 기념관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 WTC를 건축을 해야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저희가 기공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에 기공식이 아니고요. 마지막 이제 건물이 거의 올리고 맨 위에 올리는 구조물들을 올리기 위한 그 기념 행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리본 4 WTC를 개관을 앞두고 리본 커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7 WTC를 개관했을 때 많은 건축 비평가들이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아주 멋진 그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그리고 미디엄 매스 등등 아주 선도적이고 유명한 기업들이 저희 WTC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75,000 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1 WTC 개관 모습입니다. 레리가 직접 관장을 했고요. 이 당시에 이 세입자들도 많이 이미 그 개관을 할 당시에 많은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 WTC고요. 100층 이상에 있는 원 월드 옵저버터리 관찰 타워입니다. 그리고 4 WTC 개관할 때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 4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3 월드 트레이드 센터 위쪽에 같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같이 나란히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80층으로 구성된 유리 철골 건물입니다. 이 3 WTC 개관할 때 모습입니다. 레리와 저 모습이 보이죠. 또 건축가인 라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미 들어왔는데요. WPP 기업들과 캐스퍼, IGO, 우버 등등이 맥켄지의 글로벌 본사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아지오가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운타운에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왔는지 봤는데요. 9.11이 공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만 많은 다운타운이 뉴욕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운타운 뉴욕이 다시금 24시간 내내 활발한 경제로 새탄생하는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많은 다운타운에 있었던 그러한 사무실들도 WTC로 들어오고 전에 없었던 사무실과 전에 없었던 그러한 기업들도 WTC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나 또 많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 기업들도 저희 건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 건물로 속속 입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그 이해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있었던 부분, 여기에 무디스가 자리에 있는데요. 무디스는 저희 7 WTC에 입주해 있습니다. WTP 그룹도 저희 WTC에 입주해 있고요. 정말 멋진 세계적인 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운타운은 정말로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 안에 상업지구를 설계를 할 때 이 교통 부분까지도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체에서도 일부 구간이긴 한데요.
교통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 허브고요. 오큘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티아고 칼라바스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마도 14개의 교통선이 한 지역에 집중이 되는 건 아마 세계에서도 유일한 것 같습니다. 2개 지하철과 2개의 경전철 등등 뉴저지까지 가는 여러 철도와 교통이 이 교통 허브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안쪽은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교차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멋진 레스토랑들도 있고요. 지금 입구를 통해서 여러 입구가 설계되어 있어서 EWTC로 직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어떻게 교통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WTC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모습인데요. 아주 몇 분 만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이나 뉴저지 쪽까지도 그리고 수변 공간까지도 아주 금방 10분 내로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드타운, 맨하튼까지 다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멋진 공간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멋진 공간들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WTC로 오고 싶어 하게 됐고요. 이 모든 상업 공간들입니다. 이 상업 공간들은 이 사무실들의 기능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WTC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통해서 이 브루크필드 플레이스뿐만으로 연결이 되고 또 지하의 터널을 통해서 다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또 지하 통로를 통해서 레스토랑이라든지 바와 같은 공간까지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층에 있는 이탈리라는 식당이 사진이고요. 아트적인 예술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술을 다운타운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개관한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여기서 영화제도 했고요. 3가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WTC랑 7WTC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3번 WTC에서 이 건물이 직접 정면으로 보이는데요. 이 퍼포밍 아트 센터는 보통 다양한 목적의 공연과 음악 예술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큘러스에서 이 퍼포밍 아트 센터를 바라봤던 모습이고요. 이 안쪽 모습입니다. 3개의 큰 공연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운타운을 재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전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9.11 전보다 사람 인구수가 3배나 늘었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습니다. 40%의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사람의 40%가 다운타운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시즌스 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적인 호텔도 다운타운에 설계를 같이 했고요. 또 럭셔리한 호텔뿐만 아니라 저렴한 호텔 그리고 저렴한 주거와 그리고 럭셔리한 주거 공간이 모두 같은 지역 내에 자리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포시즌스 호텔입니다. 아주 럭셔리한 호텔이죠. 그리고 럭셔리한 주거 공간들도 같이 있습니다. 레리가 같이 이 호텔을 미드타운에서 다운타운으로 이주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본 커팅, 포시즌스 호텔의 리본 커팅 행사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23WTC에서 한 블락 떨어진 곳에 이 포시즌스 호텔이 있고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도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WTC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도이치뱅크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 건물이 기존의 9.11 공격으로 붕괴된 마지막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념관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이 건물은 저희가 주거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요. KP 건축 사무소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전체 모습의 조감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9.11 이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어떻게 재건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후에 토론이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먼저 부탁드립니다.